잘 때에는 우리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밤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분비들이 지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밤에 소변량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소변을 보는 양을 봤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이 밤에 소변을 보게 되면 야간 단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야간 단뇨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소변을 볼 때에도 뭐 200~300cc씩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윤하나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야간뇨에 걸리지 않을까요? 나이 먹으면 예전처럼 뭐 시원하게 소변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자다가 왜 그렇게 자주 소변이 또 마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다 깨다 이거 아주 피곤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다 방광이 나이 먹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방광도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 방광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로 화장실을 자주 가고 급해서 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이죠. 근데 아무래도 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오긴 하는데 예.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도 뭡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진짜 사람이 과민해집니다. 왜? 소변이 너무 급하고 자주 가니까. 네. 과민성 방광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소변이 너무 갑자기 마렵고 뭐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이런 증상을 저희가 절박뇨라고 그러는데 이런 절박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이제 자주 가면 보통 저희가 하루에 8번 이상 가면 자주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빈뇨라고 부르죠. 이런 빈뇨의 증상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밤에 이제 자다가 소변이 마려서 깨서 화장실에 가는 걸 이제 야간뇨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번 이상 깨게 되면 그것이 다음날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야간 빈뇨도 동반될 수 있고 이런 절박뇨가 너무 심하면 너무 소변 마르는 게 급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옷에다가 지려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박뇨와 빈뇨, 야간뇨, 절박성 요실금이 있으면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럼 김태희 씨. 어떤 분들이 이런 과민성 방광에 잘 걸리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는 중년 여성분들인 경우에 이런 과민성 방광이 굉장히 흔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분들도 좀 더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민성 방광이 역시 문제인 건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젊은 분들이나 청장년층들이 이런 과민성 방광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생활이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아유, 두렵죠 나가는 건. 그러면 그 빗소리, 또 물소리 이런 것만 들려도 그냥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려고 왜 게시대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물 손 씻으려고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가면 그때 약간 좀 이렇게 지리는 경우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그것도 병인가요? 네, 이런 과민성 방광이 사실 더 이런 급하게 마렵게 유발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찬물에 손이 닿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네, 네.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칫솔질만 하면 그렇게 급하다는 네,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과민성 방광의 절박 요실금이나 절박뇨를 더 유발하는 그런 조건들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 그 물 먹으려고 이렇게 거 갖다 대면 물소리 쪼르르 소리만 나도 일단 먹고 꼭 화장실 가게 돼요. 네. 과민성 방광인가? 자, 윤하는 교수님,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은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요실금이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이고요. 설거지하거나 찬물 닦거나 물소리 들렸을 때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렵고 이런 걸 참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쌀 것 같다든지 실제로 찔끔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과민성 방광 때문에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샌다. 내가 살 좀 빼려고 이제 좀 운동 좀 하는데 줄넘기 한 몇 번 뛰니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더라.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겁니다. 아하 웃는데 맞아요. 그쵸? 친구들끼리 막 웃기면 야 웃기지 마 나온다 아니면 나온다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야 소리 지르거나
남편이랑 부부싸움하다 이럴 때 좀 찔끔 나올 때 있잖아요. 아, 슬퍼. 그거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주변 친구들 보면 두 가지가 다인 경우가 같이 있는 많아요. 경우도 많아요. 과민성 방광하고 복압성 요실금이 방광이 불안정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면 서로 섞여가지고 같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가장 크게 구별을 하는 것은 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근육 그리고 감각의 문제, 말하자면 방광의 센서가 고장이 난 문제이고 복압성 요실금은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육 기능이나 센서가 고장이 난 거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천장이 무너져서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낮에야 자주 가더라도 뭐 조금 뭐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데 밤에 잘 때 이게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낮에 깨 있을 때는 화장실을 가면 되는데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는 건 수면 자다가 깬다는 거거든요. 이런 횟수가 늘어서 하루에 뭐 주무시다가 4-5번씩 깨가지고 화장실 가면 거의 고통이다. 그렇죠. 잠을 주무실 수가 없죠. 고통이야. 근데 게다가 또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되면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저하가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런 것들이 전신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는 우리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밤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분비들이 지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밤에 소변량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소변을 보는 양을 봤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이 밤에 소변을 보게 되면 야간 단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야간 단뇨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소변을 볼 때에도 뭐 200~300cc씩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윤하나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야간뇨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예.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하루에 3리터 이상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콩팥에서 소변을 걸러주질 못해서 그냥 말 그대로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양도 3리터 이상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마셔서 많이 나오는 거는 먹는 걸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낮에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면 오후에 한 3~4시쯤에요. 이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낮잠을 또 많이 주무시면 밤에 잠을 또 못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내로 잠깐만 누워 계시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다리 베개 한 2개 정도 높인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게 많이 심장으로 가는 게 좀 더 빨라지겠죠, 혈액순환이. 그러면서 소변이 좀 더 잘 걸러져서 주무시기 전에 많이 빼내고 자는 동안 덜 빼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됩니다. 아, 예.